지금으로부터 1800년 전 중국에서는 관군의 세력이 약해져 각지에서 전란이 끊이지 않았다. 건배! 천지신명 앞에 맹세하노니 여기는 유비, 관우, 장비 세 사람은 비록 성은 다르지만 형제의 결의를 맺어 마음을 하나로 묶고 힘을 하나로 합쳐 위로는 나라에 보답하고 아래로는 백성을 구할 것이다. 비록 같은 해, 같은 달, 같은 날에 태어나진 않았지만 죽을 때는 같은 날, 같은 시에 함께 죽을 것이다. 천지신명이시여, 우리의 이 맹세를 지켜보시고 만일 의를 저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리는 일이 있다면 천둥벼락으로 벌을 내려주십시오. 그러나 정의롭고 이상적인 국가 건설을 위해 나아가는 유비, 관우, 장비 세 의형제의 앞길은 악전고투의 연속이었다. 여포, 각오해라! 장비야!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자들이 있었으니 천하통일의 야망에 불타는 위나라의 조조와 풍부하고 울창한 산림 속에 파묻힌 오나라의 손권이었다. 그러나 유비 현덕은 백만 대군에 필적하는 강력한 동지를 얻었다. 그 이름은 군사 제갈공명. 제발 그 가르침을 주십시오. 북토의 북쪽을 차지하고 있는 조조는 백만 대군을 거느리고 폐하를 등에 업고 전국을 호령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북쪽과 남쪽은 버리고 먼저 각 나라와 교통이 가장 편한 이 형주 땅을 발판으로 확고히 다진 후 그 다음에 서쪽에 있는 청나라로 나아가는 게 안전한 방책입니다. 이렇게 하여 제갈공명의 원대한 계략에 놀아난 손권과 조조는 일대의 커다란 결전을 치르게 된다. 때는 바야흐로 208년. 적합니다! 공격해라! 접근전은 성공이다. 이럴 수가 있나? 이 두 세력의 격돌을 틈타 유비 현덕은 형주에 처음으로 자신의 성을 쌓아 올린다. 그리고 드디어 천하의 3등분을 처음으로 실현하기 위해 초계 땅에 원정군을 보낸 것이다.
이상한 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봐라. 괜찮습니까? 아니요. 내 목숨을 노린 것 같지가 않습니다. 보십시오. 편지가 묶여 있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족에 해가 되는 신하가 있다. 족의 신하들 중에 우리가 들어가는 걸 반기지 않고 무력으로 막으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충고하는 듯합니다. 그런 움직임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초계 영지 유장은 우리가 찾아주길 손꼽아 기다린다고 답장까지 해오지 않았습니까? 이간질하려고 누군가 장난치는 게 아닐까요? 아무튼 바위에 화살을 꽂을 정도의 힘이면 보통 인물이 아니올시다. 방풍각하! 놈을 놓치고 말았습니다만 이 나무꾼이 잘 안되길래. 대체 그 녀석은 어떤 놈이냐? 아니요, 놈이 아니고 여자입니다요. 그것도 아주 빼어난 미녀지요. 자기 말로는 자기 아버지가 관우라는 훌륭한 장군이라고 했습니다만. 관우 장군의 딸이라고? 그 여자의 이름은 무엇이냐? 예, 봉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봉희. 봉황이라는 건가? 관우 장군의 딸답게 거창한 이름이로구나. 아닙니다. 오, 관평. 그래, 집히는 데가 있나? 아시다시피 저는 관우 장군의 양자입니다. 그래서 가게에 대해서 상세히 잘 압니다만 양부께서 딸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 들은 적이 없습니다. 봉희인지 뭔지 아는 여자는 양부의 이름을 훔쳐서 거들먹거리는 게 틀림없습니다. 그 형제의 나도 딸이 있다는 말은 못 들었었는데. 유비 현덕공이 국경을 넘었다고 내가 부관까지 마중을 나가야겠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유비를 촉에 불러들이는 건 호랑이를 들이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닥치시오. 유비는 나와 같은 집안인데 도움을 청해서 안 될 게 뭐가 있어. 그렇습니다. 유비 장군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안팎으로 불안한 이 촉을 대체 누가 구할 수 있겠습니까? 장송의 말이 맞소. 또다시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 용서치 않으리라. 명심하시오. 유비 현덕공 어서 오시오. 고맙습니다. 멀리까지 마중을 나와주시니 몸들 바를 모르겠어. 정말 잘 오셨습니다. 내가 워낙 부족하다 보니 다른 나라의 영호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능력이 없어 늘 불안하기만 합니다. 공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를 믿어주신다면은 보잘것없지만은 몸을 돌보지 않고 촉을 지켜. 고맙습니다. 조심해야겠소. 베풀어주신 잔치에 감사드립니다만 이 좋은 잔치에 흥겨운 놀이가 하나도 없으니 보잘것은 없지만 제가 칼춤을 추 잔치에 흥을 돋울까 합니다. 그럼 미연이 유장을 단칼에 치고 나면 즉시 박차고 나가시오. 촉의 중심들 하나도 남기지 말고 베지. 잠깐! 칼춤은 상대가 있어야지 보기가 좋은 법이요. 제가 상대를 해드리리다. 그거 참 재밌구려. 저도 한몫 거둘까 합니다. 그럼 나도 눈물을 줘보십시다. 물러서시오.
무슨 짓이오? 나와 유장전하는 같은 한 왕족의 피를 받아 형제나 다름없는 사이요. 정을 나누려고 마련한 자리에서 검수를 겨루다니 이런 무례한 일이 어디 있어? 당장 칼을 집어넣지 않는다면 내가 용서치 않겠소. 유비 장군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나도 가만히 두지 않겠소. 방통, 그대의 생각이지요? 장군님, 초계 신하들 중에는 장군님을 마땅치 않게 생각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 기회에 놓치지 말고 유장을 쳐서 무력으로 굴복시켜야 합니다. 그만하시오. 설령 초계 신하들 중에 위험한 인물이 있다 해도 그걸 핑계로 무력을 쓴다면 처음부터 내게 야심이 있었다는 걸 드러내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건 이 유비를 불의의 길로 떨어뜨린다는 걸 왜 모르십니까? 각하! 큰일 났습니다. 어이? 전하, 무슨 걱정거리라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만 한중의 장로가 우리 국경을 넘어서 이리 쳐들어온다고 합니다. 혹시 이 일이 잘못되어서 가맹간의 성체를 잃으면 그들을 막아낼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가서 가맹관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장군께서 맡겨주십시오. 장로의 군사가 여기까지 오진 못할 것입니다. 만일 유장의 마음이 변해 뒤에서 우리를 덮치기라도 한다면은 앞뒤로 적에게 둘러싸여 우리 전멸할지도 모릅니다. 가맹관에 가는 것은 무덤에 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유장이 우리를 믿어주게 하려면 어렵지만 이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이 모든 씨를 그대가 뿌리지 않았어. 잠자코 따라오기는 하시오. 스승님, 저 대열 속에 제 아버지가 있습니까? 관우 장군님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는구나. 아마 형주에 남아있는 모양이다. 그렇다면 제가 아버지 대신 나가 유 장군님을 도우겠습니다. 그건 안 된다. 네가 관우 장군의 딸이란 걸 믿어줄 사람은 저 가운데 한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요. 유 장군님께 무슨 일이 생길 때 남자보다 훨씬 나은 실력을 보여서 제가 관우 장군의 딸이 틀림없다는 걸 저 사람들한테 증명해 보이고 싶단 말이에요. 그렇게만 하면은 형제 계신 아버지도 제가 딸이라는 걸 믿어주실 거 아니겠어요? 저와 헤어졌을 땐 전 아직 눈도 뜨지 못한 갓난아기였으니까요. 시끄럽다. 귀청이 다 떨어지게 했다. 목청은 왜 이렇게 큰지. 18년 동안 아버지와 헤어져 눈물 흘리는 딸의 심정은 너보다는 내가 더 잘하니 가만히 좀 있거라. 하지만 초조해하거나 서둘러가는 때를 놓칠 수가 있어. 때를 놓치다니요. 봉이 네가 관우 장군의 피를 이어받았다는 걸 믿어줄 사람은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그땐 내가 가르쳐준 천서 3군의 비기를 구사해 그분을 도와드리고 또 관우 장군의 딸이란 걸 밝히는 게 순서야. 그러면 멀지 않아 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 게다. 그렇다면 그분은 어디 사는 누구죠? 서두를 거 없다니까. 언젠가는 네 앞에 나타날 테니까. 보자. 잠깐 천하의 형세를 살펴보고 올까. 스승님! 한편 조조와 손군은 장강을 사이에 두고 다시 대치했다. 하지만 그칠 줄 모르고 내리는 비 때문에 양쪽 군대는 기다리다 지친 채 진만 치고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다. 어쩔 수 없어. 퇴각합시다. 이후 손군은 조조를 겨누던 칼을 유비에게 돌리고 비장의 계책을 짜냈다. 오나라 송건이 보낸 편지에는 유비 현덕공이 언젠가는 우리나라를 집어삼킬 거라고 씌어 있어. 이 말을 어디까지 믿으면 좋겠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그게 제가 염려하는 것입니다. 지금 즉시 유비를 치고 오와 친교를 맺어야 나라가 평안할 것입니다. 그건 신의에 어긋나고 하늘도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 장로의 군대를 막아내고 있는 유비 현덕궁의 중심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도 그곳 전황이 불리해 원군 3만 명과 군량미 10만 석을 급하게 보내달라는 다급한 소식을 가지고 전령 이곳에 와 있지 않습니까? 온 적과 내통하는 게 분명하오. 나라를 팔아먹으려 한다니. 전하,
이는 저희들에게 맡겨주십시오. 난 절대로 유비 장군을 배신할 수 없소. 그럼 전하께서는 유비 편에 서서 저희들을 배신하겠다는 겁니까? 원군은 아직도 출발하지 않았답니까? 전령을 보낸 지가 벌써 2달인데 아무런 대답이 없는 걸 보면 유장이 딴 생각하는 게 아닐까요? 소식입니다. 지금 막 성도에서 원군과 식량이 도착했습니다. 그래. 이게 유장이 보낸 원군과 식량이란 말이냐? 이건 정예 부대 3만과 식량 10만 석을 보내달라는 우리 요청을 무시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유장, 은혜도 모르는 이 녀석을. 그럼 이제 유장과 손을 끊을 생각이십니까? 방통,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3가지 계책이 있습니다. 제일 좋은 계책은 지금 즉시 군사를 돌려 유장이 있는 송도를 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계책은 언제라도 형주에 다시 돌아갈 수 있게끔 부수관을 빼앗아 두는 것이고, 마지막 계책은 일단 형주로 돌아가 전열을 정비한 다음 다시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든 이 가맹관부터 떠나야 합니다. 전열을 피하려면 말이오. 장로가 뒤에서 덮치진 않을까요? 여길 깨끗이 포기하고 물러서는데 우리를 공격할 까닭이 없죠. 그럼 알겠습니다. 병사들도 많이 지쳐 있으니까 만전을 기해 계책을 택합시다. 부수관을 하면서 진군이다! 선생, 괜찮습니까? 많아서 떨어지다니 불길한 징조입니다. 선생은 뒤에 서서 오십시오. 전 미신을 믿지 않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잠깐만. 그렇다면 제 말과 바꿔 타시지요. 아이고 장군, 황송할 뿐입니다. 공명 선생, 이 일이 불길한 것인지 길한 것인지 가르쳐 주려. 한편 제갈공명은 유비가 없는 형주에서도 양양성에 머물러 있었다. 자, 그럼 멀리 초계 부성에 계시는 유비 대장군님과 우리 원장군이 무사하길 빌면서. 군사님, 갑자기 왜 그러십니까? 방금 청구성이 서쪽 하늘로 떨어졌습니다. 천리 안에 있을 우리 군대가 적군사에게 크게 패했나? 아니면 우리 장수 누가 목숨을 잃었나? 아무튼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난 것만은 분명합니다. 누가 죽었다는 말씀이신지. 즉시 대책을 마련해야만 합니다. 지금 당장 각지에 나가 있는 장군들을 모두 불러들이시오. 정리에서 관우 방금 도착했습니다. 우룩에서 한 걸음에 달려온 장비다. 문 열어라. 좋은 강릉에서 달려왔습니다. 먼 길에 고생 많았습니다. 장군님들을 급히 부른 건 딴 일이 아니고 제가 지금 즉시 청나라로 달려가 유비 대장군을 지켜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여러 장군님들과 의논드리고자 함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원정군에는 방통 선생이 군사로 계시며 대장군임을 보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군사께서 가실 필요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방통 선생은 전사하셨습니다. 전사하셨다고요? 아직 그런 보고를 들은 적이 없지 않습니까? 하늘의 별을 보고 알았습니다. 머지않아 구고를 알리는 전령이 이곳으로 달려올 것입니다. 아니... 전령입니다. 방금 원정군으로 가있던 장수 관평이 돌아왔습니다. 오, 관평아. 아버님, 군사님, 급한 보고를 드리려고 달려왔습니다. 방통 선생이 돌아가셨소? 아니, 그걸 어떻게... 뭘 하나 전황이 어떤지 어떻게 된 건지 어서 말씀을 드리게. 예, 우리 군대는 적의 요충지인 부수관을 어렵지 않게 빼앗았습니다. 헌데 이어서 적의 근거지인 낙성을 공격할 때였습니다. 저기 앞에 100마를 탄 녀석이 유비다. 녀석을 쏘아라.
이놈들! 장군님! 낙봉국에서 군사님이! 어시, 방통 선생이! 방통! 방통. 방통 선생은 나 대신 돌아간 것이오. 그래서 지금 대장군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냐? 족장 창린과 냉파의 저항이 워낙 거세서 부성에 계시면서 어떻게 할 건지를 묻고 계십니다. 다들 잘 들으셨죠? 일이 이러니 제가 한시라도 바삐 전장으로 달려가서 대장군을 도와드려야 합니다. 군사님, 이곳 형주를 아직 완전하게 장악하지도 못했는데 이럴 때 군사님께서 당장 이곳을 떠나 초구 원정을 간다면 이곳은 그럼 누가 지킨다는 말씀입니까? 그건 관우 장군. 장군이 이곳에 남아주십시오. 말도 안 됩니다. 제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